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중량천 하류에 자리 잡고 있는 살고지 다리와 성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한양하게 되면 이 사대문 안에만이 한양이었고요. 이 한양도성 외곽의 지역이 성저심리라고 해서 오늘날의 그린벨트와 같이 한양 도성의 급팽창을 맞으면서 하나의 외곽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성저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에서 서울 외곽으로 나아가는 많은 길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동쪽 교회, 소위 동교 쪽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자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지도상에서는 속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의 중량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으로 가평 쪽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송계교라고 하는 다리, 지금에는 석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다리가 있었고요. 지금의 양평 쪽으로 나아가는 데는 중량포가 있었습니다. 중량포, 이 지도상에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하류 쪽에 오게 되면 지금의 뚝섬을 거쳐서 광나루나 경기도 광주 쪽으로 나아가는 곳에 있는 다리가 제반교였습니다. 제반교의 다른 이름이 바로 살고지 다리 혹은 전관교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왕이 행차를 하거나 외교 사절단이 오고 가는 길이 중요한 대로의 기능을 했었는데요. 서울이었던 이 한양에서 백리박 이내에 두었었던 것이 역대 임금님들의 소위 왕릉이 되다 보니까 그곳을 참배하러 가는 소위 왕들의 행차로가 중요한 길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동교 밖으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능이 바로 이 지금의 동구능이 되겠죠. 그래서 동구능으로 가는 소위 능행로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장유동 고개를 넘어서서 우장현을 넘어서 송계교를 거쳐서 중량천을 건너서 이렇게 동구능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청량리를 거쳐서 중량포에서 중량천을 건너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고종의 경우도 이 루트를 거쳐서 동구능을 참배를 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길이 있으니 바로 이 길은 지금의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에서의 건너편에 있는 행당중학교 앞에 이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전관원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는데요. 이 전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 나아가거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위 한양 도성이 막혀서 문을 닫고 있어서 한양으로 드나들기 어려웠을 때 머물렀었던 일종의 숙소의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 너머에 지금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성동교가 있어서 성수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은 다리가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대제나루라고 하는 나루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나루를 통해서 나아갈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리를 거치는 것인데, 자, 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큰 공력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특히나 돌다리를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이 살고지 다리는 바로 돌다리였다는 점입니다. 자, 동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주로 경기도 광주의 헌능이라든지 여주 영릉, 세종대왕의 능이라든지 효종의 능과 같은 곳을 참배하러 갈 때 이용하게 마련이었는데요. 이 지도를 가지고 그 루트를 보게 되면, 자, 동대문인 이 흥인지문을 나와서 지금 동묘를 거쳐서 이 루트를 따서 왕십리를 거쳐서 지금의 왕십리 역사를 지나쳐서 수레째를 거쳐서 살고지 다리를 건너
화양정, 광나루로 가는 루트가 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고지 다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말로 살고지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는 전관이라고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런 설화들이 있죠. 왕제의 난으로 그의 배다른 형제인 방석 방본을 죽인 이 태종에 대한 원망으로 태조 이성계는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가 결국 함흥 차사를 보내서 태종 이방원이 귀경을 종용하게 되자 돌아오는 길에 태종 이방원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아서 그 활이 꽂힌 곳이다. 그래서 화살이 꽂힌 곳, 그래서 살고지다, 이렇게 설이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 곳이라고 하는 건 꽂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형적으로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살처럼 돌출된 곳에 놓여진 다리라는 의미로 살고지 다리가 된 것이고요. 그런 곳은 강폭이 줄기 때문에 다리를 놓기가 용이했겠죠. 그래서 붙여진 명칭이 살고지 다리, 그래서 한자로는 전관교라고도 부르고요. 이 교각 위에 세워진 다리 위가 밥상처럼 편편하다, 그래서 제반교라는 명칭으로도 불려졌던 것인데, 이 다리가 놓이게 된 것은 이 세종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기 아버지 태종이 살아서 왕위를 물려줘 태상왕이 되어 이 뚝섬 일대에 자주 머물게 되니 이 아버지가 행차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돌다리를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바로 이것이 살고지 다리가 되겠고요. 당시 태종이 머물렀었던 낙천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한강병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뚝섬 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낙천정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양 이동에 있는 이 낙천정에 오기 편하도록 이러한 돌다리를 만들었다는데, 완성이 된 건 세종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종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이 다리 자체가 조선시대 다리 중에 현재 전하는 다리로는 가장 길기 때문에 보물 1738호로 지정이 된 바로 이 살고지 다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워낙 길어서 다리를 건너는데 300보나 된다라고 해서 일명 300보 다리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이 다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사실 이 중간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시멘트 다리로 복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일찍이 큰 홍수가 났었던 을죽 대홍수 등에 의해서 이 다리가 결국 쓸려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시멘트로 복원을 해서 오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돌다리와 현대 건축의 중요한 자재가 됐던 시멘트로 만들어진 부분이 이렇게 결합된,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잘 만나는 이런 다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즉 당시에는 이렇게 홍수 등에 의해서 다리를 놓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반판한 다리가 라고 해서 제반교라고 붙였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 다리를 근래 이용했었던 왕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임금이 바로 순종이 되겠죠. 대한제국 이후에 1907년 이분이 대황제가 되시는데, 이 대황제가 되셔서 1907년 10월 12일 날 자기의 친어머니인 명성황후의 무덤이 있었던 청량리 홍릉을 참배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부인으로 먼저 죽은 부인의 묘소가 있는 유릉을 행차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넜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복 호해를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순종의 이 행차 행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대한문을 나와가지고 황토현을 거쳐서 종로로 해서 도남문 앞을 거쳐서 쭉 거쳐서 흥인문을 통과해가지고 동골묘, 그러니까 지금의 동묘가 되겠죠. 이 뒷길로 해서 안감천이 정릉천이고요. 용두리를 거쳐서 청량리 홍릉으로 갔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 묘소를 참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부인의 묘소를 참배하게 되니 이때는 다시 청량리에서부터 용두리로 해서 이제는 마장리로 들어와서 마장리 뒤편 개천, 이 청계천변을 거쳐서 사근현, 지금의 사근고개죠. 자, 지금 한양대교 뒤편 쪽에 있는 이 사근고개를 거쳐서 전관대교를 거쳤다. 그래가지고 군자동으로 해서 화양정으로 해가지고 결국 유릉에 참배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갔던 곳이 바로 유릉이었고요. 자, 이 유릉에 있었다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유릉이 되어 있고 대한 순종 황제의 비로 나중에 추증이 되면서 그래서 순명황후라는 이런 묘비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이곳 유릉인데 현재는 여러분들 어린이 대공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묘는 지금의 금곡으로 옮겨가서 순종과 합장이 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부 성물들로 그 자리를 현재 표시하고 있어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시면 이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제반교인을 거쳐서 지금의 광나루 방향으로 가다가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유릉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23년도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자, 이렇게 왼편으로 길이 쭉 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살고지뻘로 화양리로 가는 길이 되겠고요. 이 루트를 거쳐서 가는 과정 거쳐서 당시에 유릉으로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순종 황제는 1926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장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지금의 금곡에 자기 아버지 묘소가 있었던 곳 바로 옆에. 그래서 아버지 묘소가 이 명성황후와 합장이 이루어진 홍릉이 되겠고요. 그 옆에 유릉으로 모셔지게 될 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참배하기 위해서 이 살고지 다리를 건넌 지 딱 20년 만인 1926년 6월 10일 날 다시 이 순종 황제의 장례 행렬이 이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유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 사용되었던 것이 또 이 살고지 다리가 되겠고요. 이 살고지 다리를 거쳐서 장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곳 유릉의 순명황후와 함께 합장이 이루어지게 되니 오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진의 유릉이 되겠습니다. 자, 길은 다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한강의 최초의 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경인철도가 되겠고요. 자, 경인철도가 1900년에 놓이게 되니 바로 이 길이 최초로 놓였던 한강철교가 되겠고요. 지금은 한강철교는 1902년에 또 그 뒤에 이렇게 4개의 다리가 놓여지면서 자,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철도 교통로로서의 기능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한강철교가 개통된 지는 무려 120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남대교이니 한남대교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에 개통됨으로써 결국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육상교통의 혁명적 계기를 만들었던 다리가 바로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물자의 운송을 통한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서의 발돋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한남대교가 되겠고요. 그 이래로 한강철교 이래로 120년 만에 서울에는 무려 28개 다리가 현재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와 똑같이 중량천의 이런 다리의 역사가 살고지 다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거를 계승하게 되었던 것이 1938년도에 새 전관교, 바로 전관교인 성동교가 개통이 되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이 살고지 다리가 홍수가 범람만 해도 사용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뚝도행 궤도차도 이 다리로 통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홍수와 관계없이 결국 이 뚝섬으로 넘나들 수 있는 중요한 다리의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게 1963년도에 성동교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궤도차도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1966년도에 오게 되면 다리의 폭이 덧대어서 다리가 새로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리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의 성수동 지역이 급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성동교의 개통으로부터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량천이라고 하는 것을 건널 수 있는 살고지 다리로부터 이 성동교로 이어지는 이런 교통로의 기능이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물자와 인력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오늘날 뚝섬 일대 성수동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